아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인천입니다. 인천에 오신 걸 모두 환영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계양로의 매력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천 중구의 매력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역할이 끝난 공간에 2020년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마케팅하고 운영하고 디자인하고 있는 도시재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다시피 여기가 저희가 활동하는 지역인데요. 여기 지역은 쉽게 설명하면 미스터 선샤인의 배경이 된 곳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인천이라는 곳은 지역의 특성상 인천이 대단한 곳이 아니라 서울에 붙어있는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서울을 바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항 이후 인천에는 최초의 수식어가 많고요. 이 거리만 하더라도 애관극장은 현존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된 극장이고 지금도 현재 영화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거리에는 답동성당도 있는데 명동성당보다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국사책에 나오는 아펜젤러, 그분이 만든 교회도 내리교회가 바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옆에 있는 건물은 인천 최초의 백화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1883년 이후로 역사가 흘러가고요. 어느 시점에선 이 전체 거리는 아까 오늘 걷다 많이 봤을 텐데 가구점들이 많았죠. 이 가구점들은 뭐냐면 과거에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가구를 샀잖아요. 서울 경기권 전체에 가구 매장들이 모여있는 곳은 오직 여기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여기 와서 가구를 사고 이 동네는 말 그대로 동네 수준이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 돈이 제일 많이 흘러가던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인천이 광역시가 아닌 경기도에 있었을 때 경기도청도 여기 있었고 경찰청도 여기 있었고 인천시청도 여기 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역사에 따라서 쭉 무너져 갔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아까 쭉 걸었던 길들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약 700m 정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가면 약 10분 정도 소요되고요. 바로 여기에는 동인천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신포역이 있고 그래서 약 걸어서 10분 정도씩만 걸어가면 바로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인천 계양로입니다. 다시 좀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아까 길을 걷다 봤을 때 무수히 많은 골목들이 있었습니다. 제주도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떴던 결정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올레길입니다. 골목이 주는 매력은 다른 사람들이 예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골목이 주는 매력입니다. 만약에 직선으로 쭉 뻗어져 있는 곳에 가면 내가 다음이 무엇이 받쳐질지 상상이 되어지지만 골목은 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연성이 있고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다음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의 특성상 30년 이상 된 노포가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60여 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목마다 노포들이 사이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또 걸어다니는 또한 재미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저희는 건물을 거의 매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매입한 건물은 총 20채고요. 그중에 총 13개의 건물에 13개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빨간 점으로 보이는 곳이 저희가 공간을 만든 곳이고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곳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곳이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곳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오픈한 이후로 지금 한 2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와서 공간을 13개 만들 동안 약 30개가 넘는 공간들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저분들을 사실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장사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인천의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이 계양로를 찾아와서 가게를 오픈하고 같이 장사를 해보자 하시는 분들이입니다. 저 이상 저도 이제는 몇 개가 생기고 있는지 잘 카운터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간입니다. 저희가 만든 공간이 총 13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공간들이 어떤 공간들인지 대략 좀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습니다. 저희는 아까 우리가 카페 가서 라이트하우스에 가서 커피를 마셨는데 브라운렌즈도 있고 카페가 2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 국수집이 1군데,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1군데, 술집이 2군데, 통닭집이 1군데, 갤러리가 2군데, 동남아 식당이 하나, 햄버거집 하나,
이 작가의 하나, 고깃집 하나입니다. 저희 계양로 프로젝트는 어떤 식으로 멤버들이 움직이냐면 저희 계양로 프로젝트 멤버들은 약 총 20명 정도가 있습니다.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은 환갑이 넘으셨고요. 나이가 제일 어리신 분은 20대 초반도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각자 자기 매장을 운영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한 매장이 둘이 같이 운영을 할 수도 있고 혼자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저기 상단 우리가 아까 점심 먹었던 계양면 같은 경우에는 권순만이라는 디렉터가 있고 디자이너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디자인을 잘하는 친구가 권순만 디자이너고 그다음에 요리하는 친구가 셰프로서 한진규 셰프가 있습니다. 그 두 명이 만든 곳이 바로 계양면입니다. 그 두 명이 한 명은 디자인을 잡고 한 명은 요리를 잡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퀄리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 속에 있는 마케팅이라든가 컨셉을 만든다던가 그다음에 어떻게 이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누군가와 협업을 해야 되는지 기타 등등은 공통으로 고민합니다. 다시 말하면 각자가 비즈니스형의 각자의 책임을 지지만 공통으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거나 공통으로 움직여야 될 부분들은 함께 힘을 합쳐서 움직이고 있는 게 바로 계양로 프로젝트입니다. 저기 보시면 계양로 고깃집 보이시죠? 이게 지금 제일 최근에 지금 오픈한 고깃집이고요. 저 고깃집 같은 경우에는 저랑 아까 봤던 김기창 대표님이 계시거든요. 그 두 분이 같이 만든 곳이 바로 계양로 고깃집입니다. 저희가 총 13개 공간을 만들면서 초반에 제가 했던 고민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만드는 공간, 계양로 프로젝트가 만드는 공간이 정말 특별한가? 정말 좋은가? 매력이 있나?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제 고민은 그렇게 매력이 확실히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무언가가 생기고 자고 일어나면 카피가 생기고 내가 만들고 우리가 만든 것들이 전 세계 어딘가에 또 생길 수도 있고 바로 핀터레스트, SNS를 통해서 카피가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과연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 서울 사람들, 부산에 있는 사람들, 목포, 군산 계신 분들이 과연 계양로에 올까? 그래, 한 번 왔다고 치자. 또 올까? 제 기준점에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을 할 것인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것인가? 그 고민을 진짜 오래 했고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노포였습니다. 이 노포라고 내린 결론의 특성은 뭐냐면 무조건 노포를 해야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인천 중구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계양로에는 노포들이 30년 상태 노포들이 60여 개가 넘게 있었기 때문에 카피가 되지 않는 노포를 제가 선택을 한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노포 사장님들의 사진들이고요. 저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래서 만났습니다. 일단 만나 뵈야지. 근데 만나는 과정 속에서 너무 험난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시니까 일단 약속 시간 잘 안 지키시고 까먹으시고 2시에 갔더니 오늘이었어 나 병원이야 내일 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에 답 안 하시고 자기 얘기만 하시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저분들을 만나 뵙고 인터뷰를 하고 얘기를 계속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위험하다. 큰일 났구나. 뭐냐면 이분들이 곧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느꼈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단골들은 이미 다 죽어가고 있고 새로운 소비자, 젊은 친구들은 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핵심적으로 말하면 저분들이 당장 필요한 거는 수익을 내는 게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면서 제가 자료를 하다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저분들에 대한 자료가 생각보다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정리하지 않았고 그 어떤 사진도 생각보다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분들이 가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 보면은 문화적인 컨텐츠로 봤을 때 대한민국 인천 중구에서 어떤 가게가 60년이라는 세월을 건대왔다는 거는 우리가 잘 대접을 하지 않으면 어느 날 이 컨텐츠가 사라지면 또다시 인천 계양로에서는 60년 된 가게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다시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된다는 것이 너무 자명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기록을 남겨야 되고 누군가는 인터뷰를 해야 되고 육성으로 자료를 남기고 글로 써야 되고 사진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다 보니까 일이 커졌다는 겁니다. 원래 그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케팅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도 결국에는 만나서
결국에는 그 전시회까지 하게 됐습니다. 전시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인터뷰한 자료들을 다 글로 남겨서 현재 소재장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이랑 제가 왜 노포 어른들이랑 계속 같이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경쟁력. 제가 생각하기에는 카피가 너무 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카피가. 따라서 내가 카피가 되는 순간 나는 경쟁력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졌고, 계양로 프로젝트의 반대말이 어쩌면 저 노포 어른들이 아닐까. 누가 저 어른들, 그러니까 저 어른들이 갖고 있는 50년 세월의 저 인테리어, 저 맛, 저 분위기, 저 냄새, 그런 것들을 흉내를 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양로 프로젝트가 만약에 13개의 공간을 만들어냈다고 치면, 제가 만약에 노포를 30개를 알려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시켜낸다면 관광객이라든가 방문객 입장에서는 계양로를 바라봤을 때 약 40개에서 50개의 콘텐츠를 갖고 있는 동네가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끊임없이 알려내기 시작했습니다. SNS, 뭐 마케팅, 만나는 사람들한테 계속 말을 하게 하다가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이 커져서 인터뷰까지 가게 되고 전시회까지 가게 되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쭉 거치다가 어느 순간 드는 생각은 이걸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게 경쟁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SNS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반응이 오잖아요. 그리고 인스타 개수가 올라가잖아요. 노포들의.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되는구나. 사람들도 역시 좋아하는구나. 이런 오리지널티가 있는 것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더 특별하게, 더 사람들이 우리를 카피할 수 없게 더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게 바로 노포랑 계양로 프로젝트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여기가 지금 광신제면소입니다. 광신제면소는 어떤 곳이냐면은 그 네이버 지식백과 거기 나오는데 쫄면이라고 치면 나와요. 인천이 쫄면을 만든 곳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금형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그 쫄면이 잘못 나왔고 그거를 심부 우리만두에 줬는데 거기서 묻혀서 나온 게 쫄면이 됐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 계양면 먹었던 거에서 바로 한 10m? 15m가 내려가면 광신제면소인데, 저희가 계양면을 만들 때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은, 그래, 우리가 계양면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면이 필요하지. 그 면을 만들 때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사다 쓸 수도 있지만, 만약에 노포 어른과 같이 힘을 합쳐서 면을 만든다면 어떨까? 결론적으로는 아주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면을 특별하게 주문을 해서 저분께 부탁을 드려서 고민해가지고 면을 만들었고, 우리가 원하는 탄력성이라든가 쫄깃함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 사장님 역시 그 전까지는 그냥 엄청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쭉 내려가는 였는데 우리를 만나면서 다시 젊은 사람과 작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국수집을 하시는 인천에 계신 분들이 수많은 쪽지가 날라옵니다. 그 면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그 사장님 누굽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저희는 다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상생이라는 거는 이겁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80살이 됐어. 그 젊은 사람이 와서 나한테 10만 원 주면서 사장님 쓰세요. 뭐 싫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젊은 어떤 친구가 나를 어른으로 대접해주고 내가 어떤 기술이 있는데 사장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어르신. 그래서 내가 해줬는데 당연히 드려야죠. 이거로 정당한 페이입니다 했을 때 저는 존경받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날 것 같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을 그대로 적용시킨 게 바로 노포 어른들을 만나면서입니다. 현재 지금 광신제면소랑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저기 보이시죠? 전원궁에서 목간판. 여기가 1960년도에 오픈했던 68년도에 오픈했던 그 목간판입니다. 과거의 목간판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든 간판이 거의 다 목간판이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근데 시간이 지나고 목간판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존재가 되고 이제 뭐 아크릴 간판도 나오고 무수히 간판이 나왔죠. 저분 역시 과거에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받은 거는 한 달에 목간판 많이 만들 때는 300개에서 400개를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현재는 뭐 한 달에 하나 또 만들까 말까 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건 뭐냐면 계양로 프로젝트 간판부터 만들었습니다. 거기 가서 그냥 또 만들고 다시 인스타에 올립니다. 이게 쿨한 거야. 목간판이 간지지. 이게 시간 받고 바람 불고 하면 좋은 거야. 니네가 그 목간판 그냥
쿠팡 이런 데서 사면은 도장 보면은 도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파잖아요. 기계로. 그런 게 날라오는 겁니다. 근데 전원고배 사장님은 직접 붓글씨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도장도 우리가 사는 도장이 직접 쓰는 거랑 직접 파는 거랑은 완전 다른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저분에 대해서. 라이트하우스도 목간판을 했고, 이스록도 저기서 했고, 계양홍 통닭에 있는 모든 메뉴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이 날라옵니다. 또다시 쪽지들이. 아, 뭡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전화번호 뭐예요? 다 알려드립니다. 다. 그럼 저 아래 잘 안 보일 텐데, 저 댓글들이 이제 그런 식의 댓글들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이제 전원공예 가서 또 갔어요. 뭐 사러. 나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거 좀 해주십시오 사장님. 그랬더니 언제까지 기다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랬더니 주문이 밀렸어 이러시는 거예요. 와, 나 그때 진짜 눈물이 날 뻔했어. 눈물이. 사장님 나한테 계속 고맙다 그러고. 그래서 뭔가 되게 진짜로, 왜냐하면 저분 입장에서 지금 나이가 37년생이시거든요. 그러면은 몇 살이야? 한 뭐 80 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저희랑 계속해서 관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인천시에서 2억 가게라고 뭐 하거든요. 근데 서류를 작성해 있는데 그걸 내야지 지원금을 받는데요.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전화가 오신 거예요. 나 못 하겠어. 자네가 좀 해줘.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그거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여기는 인천당입니다. 여기가 이제 과자를 아직도 저렇게 직접 만들고 계시거든요. 하나하나 신주로 만들고 계신데, 저분이 만드는 방식은 그 새벽에 일어나셔서 가지고 과자를 직접 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만나 뵙고 초반에 노포를 잘 몰랐을 때 주제넘게 말한 겁니다. 저희가 예쁘게 패키지를 해드릴게요. 요새 누가 그 한근을 다 먹어요. 한근을. 요새 젊은 사람들 한근 못 먹어요.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저희가 멋지게 패키지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 같이 팔면은 더 수익하지 않을까요? 근데 어르신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내 과자에 방부제도 안 넣고 제습제도 안 넣고 했는데 지금 와서 패키징을 하면 나는 그걸 해야 되는데 내 걸 먹으러 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있긴 있는데 어떡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랐어요. 내가 주제 넘었구나. 주제 넘어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카페를 만든다면, 계양로 프로젝트 카페를 만든다면 저기서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과자가 보이시죠? 과자가 보이는데 저걸 하나씩 해가지고 하나의 포장지를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말마다 저걸 놔둡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사가면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기에 인천당에 있어요. 걸어서 가면 한 6분 정도 걸려요. 직선으로 쭉 가면 되니까 드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손님들이 그래요? 라고 와서 가는 거죠. 그럼 저분들 역시 우리가 저분의 삶을 건드린 게 아니라 저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저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게 우리가 했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양로 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계양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계양로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계양로의 매력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계양로에서 사람들과 상생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했을 때 또 한편으로 떠오른 사람이 바로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분들은 누구냐면 계양로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계양로 프로젝트 멤버들은 아니시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분들 다시 똑같이 만났습니다. 노포 어른들 만나듯이 만나서 인터뷰하고 사진 찍고 왜 장사를 했고 어떻게 장사를 하러 오셨고 무엇을 하고 계시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다르게 지금 직장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 역시 미래에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되게 알고 싶은 얘기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계양로 프로젝트에서 이분들을 광고를 하면 이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인터뷰나 이런 거는 코로나가 심각해진 다음에는 현재는 지금 중단한 상태입니다. 인터뷰는. 거기서 지금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불과 8월 31일 날 끝난 이제 이벤트인데요. 슬기로운 계양로 코스 이벤트를 만들었어요. 인천을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생각보다. 인천은 그러면 마계 도시, 공부 제일 못하고 싸움 제일 많이 하고 술 먹고 뭐 엄청난 그런 선입견인 도시가 인천이고, 하지만 또 사람들이 또 다 와보긴 했어요. 한 번씩은. 월미도 가봤고 차이나타운 한 번은 가봤고 뭐 신보 닭강정 가봤고 뭐 이렇게 가봤는데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 내가 방금 언급한 모든 곳이 다 다른 곳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 서울 처음 올라갔을 때
저 역시 어떤 동이랑 어떤 동이 붙어 있는지 몰랐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동남아에서 택시 탔을 때 택시 탔더니 바로 내려주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걸 알려야겠다. 이걸 알려야겠다. 근데 요번에 알릴 때는 계양로 프로젝트만 알리는 게 아니라 계양로에 있는 젊은 사장님들이랑 같이 힘을 합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총 30개 팀을 만났어요. 30개 업체를 만나가지고 제가 말한 거는 어려운 프로젝트를 할 겁니다. 어려운 프로젝트를. 첫 번째가 조건이 뭐였냐면 각자 사장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계양로 코스를 만드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움직이면 좋다라는 걸 하나씩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30개의 콘텐츠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약 이벤트 참여하신 분이 되게 애정이 없으면 참여할 수 없는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50분이 참여를 했고 지금 약 150개 정도의 새로운 콘텐츠가 생겼습니다. 이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작은 시도들이 모이면 저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 사람들은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계양로 본부에서 신포 닭강정까지 걸어가면 한 6분도 안 걸립니다. 그 6분에서 신포 닭강정에서 방송이니까 더 잘 말해야지. 신포 닭강정에서 신포동까지 걸어가면 약 5분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차이나타운까지 걸어가면 약 5분 거리입니다. 사실은 20분이면 다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서울로 치면 남산이 있죠. 남산 주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공원을 기점으로 내려가면 차이나타운, 내려가면 신포동, 내려가면 동인천, 내려가면 뭡니다. 다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 헷갈리지 말고 닭강정 먹고 택시 타고 오지 말고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했던 거는 뭐냐면 또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노포 어른들, 계양로 젊은 사람, 근데 계양로 사는 사람. 계양로 사는 사람에 저는 두 가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정주 인구. 이 동네에서 사시는 분들, 반경 얼마 내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계양로에 팬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계양로를 사랑하는 사람들. 저희가 잘해서 생긴 걸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가 초반에 계양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엄청나게 많은 쪽지를 받았는데 그 쪽지 중에 대부분의 초반의 얘기가 뭐였냐면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 계양로. 근데 실제로 움직이지 못했는데 나 대신 해줘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왜냐면 제 나이 또래들은 여기 계양로가 다 최고의 무대였거든요. 참고로 제가 리바이스 501 브랜드 바지를 처음 샀던 게 여긴데 결국 친구 꼬임에 빠져서 결국에는 짜가를 샀습니다. 짜가. 지하상가에. 첫 번째 바지가. 그러니까 저와 똑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다 인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한서림이라고 있는데 서울로 치면 교보문고. 모든 책을 다 여기서 사야 되는 거고. 백화점에 들어가지 않았던 옷들이 팔던 곳이 바로 계양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하태재와 아이들이 쿠기 옷 입고 나왔을 때 그 쿠기가 백화점에 안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동인천에 딱 들어왔던 게 바로 여기였던 곳이 바로 여기였거든요. 그런 정서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인천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계양로 프로젝트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었는데 어떤 곳이었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관심을 갖고 응원을 해주는 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참고로 계양로 팬이라고 부른다고 하면은 부를 수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 중요한 분들은 여기 살고 계신 분들, 작가분들이든 아니면 삶을 가신 분들 그래서 그분들을 통칭해서 제가 지금 계양로 사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원래 철거를 해야 되는데 9월 14일 날 현재 철거를 못 했는데 그래서 아까 그 계양면에서도 걸려 있었잖아요. 그 레오다브라는 LAC라는 그 그래피티 팀이 있고요. 그래피티 팀이 지역 작가들인데 그 작가들과 저희랑 같이 전시회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분들은 독립운동가들을 그래피티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코로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갤러리를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 의지로 갤러리를 가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저는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여자친구가 끌고 가서 갤러리를 가거나 애들 때문에 교육상 가거나 그걸 제외하고 순수하게 정말 갤러리를 가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저는 물음표거든요. 그래서 제일 일상적인 공간에서 전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양로 프로젝트의 총 13개의 공간에 지금 현재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어린이집을 방문했거든요. 찾아뵙고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어린아이들이 작품을 그려서 지금 라이트하우스에는 어린이들이
한 작업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양로 계양하다의 전시였습니다. 이거 또 하나. 이건 제가 작년에 했던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계양로 사는 사람들과 하는 것들은 거대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거. 아주 작은 거지만 실질적으로 느낌이 오는 거, 생각이 들어지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계양로 리스펙트 데이는 뭐냐면 어느 날 보니까 경찰관들이 회식을 하시더라고요. 계양로 통닭에서. 그걸 보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게 있냐면 저 개인적으로 남을 돕는 방식이 못 살고 힘들고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희생하거나 남을 돕는 사람들을 좀 칭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면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 그 사람 상을 주는 사람, 항상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맞물려 가지고 리스펙트 데이를 만들어서 계양로에서 경찰관, 소방관, 군인은 11월 달에 오시면은 자기 내밀면은 바로 할인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좋았던 게 뭐냐면 저렇게 한다고 해서 저 이벤트로 저 프로모션으로 계양로 프로젝트가 돈을 많이 벌었다? 네버. 절대 본 건 없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사진을 저희가 찍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랑 엄마랑 딸 둘이 왔는데 제가 그때 카운트 했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아빠가 소방관이셔가지고 이거 내가 할인을 해주는 거야. 꼬마한테 말했더니 꼬마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아빠도 표정이 되게 기분 좋고요. 좀 그런 감정들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했던 게 계양로 리스펙트 데이였습니다. 이거 계양로 아름다운 가게가 이번에 15주년이었고 이 아름다운 가게가 바로 저희 카페 옆에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 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랑 같이 해서 15주년 때 아름다운 가게 가서 방문을 하거나 물건을 사거나 하신 분들한테는 계양로 쿠폰을 알아드렸고 저 쿠폰을 갖고 오시면 동네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하셨던 분들에게 또 다시 저희가 나름대로 리워드로 할인권을 지급했던 일이 바로 저 계양로 이웃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천 주민이라고 이 친구들도 20대 친구들인데 여기 동네에서 사진 찍은 다니는 친구들인 거죠. 초등학교 친구들. 이 동네 살고 있고 하는 친구들인데 지금은 떨어져 살고 있고 어렸을 때. 근데 저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전시를 하고 싶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저 친구들도 계양로 프로젝트를 계속 관심 있게 받고 해서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동네에 찍었던 사진들을 전시회를 해가지고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 이겁니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같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대한 담론이 아닌 아주 작은 부분인데 그 작은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계양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노포 어른들, 젊은 사람들까지 수익이 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노포랑 계양로 다시 마무리 지면 노포랑 계양로 프로젝트는 카피가 가능한 곳이고 젊은 사람 만든 곳이고 노포는 카피가 되지 않는 곳입니다. 따라서 노포와 계양로 프로젝트가 힘을 합친다면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바라봤을 때 방문객은 계양로 프로젝트만 있다고 치면 젊은 애들이 만든 트렌디한 곳이야가 아니라 노포 때문에 방문객 입장에서는 더 계양로는 유니크한 곳으로 생각이 되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양로 젊은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곧 계양로 프로젝트의 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와 지금 같은 거리에서 같이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분들과 같이 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벤트 같은 거죠. 그리고 계양로 팬 아까 말씀드렸던 저분들과 같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의 진실한 것들을 저분들에 보여주고 저분들도 다시 우리를 응원해주고 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저 5 집단이 힘을 합쳐야지 계양로 프로젝트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